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디입니다. 1월 6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풀렸다. 대못이 뽑혔다. 부동산 방향이 바뀌었다.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집 사란 말인가요? 여전히 비정상적이에요. 시청자님이라면 집 사시겠어요? 자, 저의 말이 하나도 아닙니다. 요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부동산 방향은 이미 바뀌었다. 왜 그런고 하니 주간 실거래지수 지난주 살짝 반등이 있었어요. 제가 표를 안 가져왔나봐요. 네, 살짝 반등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왔군요. 네. 대구 마이너스 0.72. 지난주에 엄청 컸었거든요. 0.8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였었고, 전세 가격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 마이너스 0.1에 해당하는 하락이 있었던 것이 지금 살짝 반등했어요. 그 부동산 방향 바뀌었는 건가요? 수도권도 낙폭을 줄였어요. 낙폭을 줄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듯 합니다. 집값 바닥 찍었다. 왜 바닥 찍었냐고 하니까 요거 0.87에서 0.72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반등했다. 바닥 찍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12월 초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0.87에서 0.83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왜 바닥 찍었다고 안 했나요? 왜 반등한다고 말 안 했나요? 또 가면 또 있습니다. 11월 하반기로 가면은 0.59에서 0.57로 바뀌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왜 바닥 찍었다고 말 안 했나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천정은 언제 찍었나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높았던 수치 주간 실거래 지수 찾아보면 21년 2월 22일 0.44를 기준으로 그 다음 주 0.4, 0.35, 0.35, 0.29, 0.3, 0.24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때 야 부동산 천장 찍었다.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미 이때부터 이야기 하락이라고 21년 상반기부터 1, 4분기 그때부터 이미 하락은 시작되었다고 저는 떠들어 제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이때부터 가격은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어요. 아니 사실상 20년 12월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폭망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이미 바뀌었거든요. 그래도 이 빨간색 숫자만 있으면 무조건 상승이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 무조건 아직까지 상승 중이야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 이때는 아직도 하락 중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표를 보고 해석은 저마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아전인수식으로 끌어대더라는 거죠. 주간 실거래 마이너스 나왔을 때 하락한다고 이제 하락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미 21년 11월 그 이전에 집을 샀던 사람들은 지금 상당수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21년 10월 이 무렵에 아마 DSR 관련해서 6억짜리 집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튜버들도 있었어요. 그 마지막 기회에 집을 찾는 사람들은 1억, 2억 안전자리에서 까먹는 것이 2022년이었어요. 야, 이때 무슨 집을, 좀 황당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때 하락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주간 실거래 플러스 나오면, 빨간불 나오면 상승한다, 바닥 찍었다 이야기를 하든지 조금 애매하긴 하죠,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님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님은 이야기합니다. 집값 여전히 비정상적이야. 규제 완화 이거 하는 거 지금 집 사라는 신호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오락가락합니다. 왜 오락가락하냐 생각해 보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270만 개가 꽂혀 있나? 아닌 것 같았어요. 우리 대장님, 윤 대통령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뉴스가 뒤죽박죽이라서 그러면 기자가 규제가 대거 해제된 시점에 물어봅니다. 1월 4일자 오후 6시 뉴스네요. 그러면 장관님 집 사라는 말인가요? 장관님께 여쭤보니까 기자님이라면 사겠어요? 왜 사겠어요? 라고 왜 반문합니까? 여전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장관님은 집값 여전히 고평가다. 40% 정도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IR도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구독자분, 시청자분이라면 집 사시겠어요? 왜 또 문제가 되냐?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전세가 문제입니다. 전세금 1억, 2억 빵꾸 나가지고 이거 못 돌려줘서 발 동동 구르거든요. 근데 지금 갭투자하려면 이만큼의 돈은 최소한 필요하다. 한 3억짜리 집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 1억은 필요할 것이고 한 5억짜리, 4억, 5억짜리 집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전세금 요거밖에 안 되니까 2, 3억 정도 돈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생각보다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야만 분위기가 반등할 수 있다. 일단 전세부터 씹어먹고 그 다음 매매 시장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전세 시장에 떨어진 발등에 떨어진 불, 이게 쉽지 않아요. 자, 분양권, 거래량, 미분양, 전월세 물량, 매도 물량 등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은 금요일 감소, 목요일 증가, 금요일 감소. 약간 특이한 현상이죠. 31,500건대 유지하고 있고요. 전세 물량, 그러면 웃기는 게 요거 1월 6일자잖아요. 1월 5일, 4일, 1월 3일쯤에 발표가 났어요. 1월 3일쯤에 부동산 규제 이야기가 나오고 3일, 4일, 5일 동안 물량이 계속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야 정상이에요. 야, 규제 해제 효과 없네, 물량 증가하네,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야 돼요. 그런 뉴스는 안 나왔잖아요. 하여튼 요거 뭐 뉴스에 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갈 길 갑니다. 물량들은 전세 물량은 소폭 감소해서 12,000건, 올해 말 되면 12,340건 이 정도는 갈 것 같죠. 월세 물량은 어제도 계속 증가합니다. 이번 계속 증가합니다. 7,754건. 그럼 뉴스 제목이 이렇게 내놔야 됩니다. 규제 해제 뉴스 무색하게 만드는 월세 물량 뭐 미친 증가, 뭐 이렇게 내놔야 정상이겠죠. 이거 작년 최고치와 대비해봐도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역대 최고치의 월세 물량, 전체 임대 물량은 아주 소폭 감소, 전세 물량은 제법 감소, 월세 물량은 또 증가. 이것 때문에 전체 임대 물량은 소폭 감소했고요. 19,700건. 작년 마지막 날짜와 대비해봐도 한 400건 정도 늘어난 수치예요. 작년 마지막 숫자와 대비해도 400건 정도 되는 수치. 대구 아파트 거래량 21건. 조금 충격적이긴 하죠. 21건. 그래도 30건 전후에 거래가 나왔었는데 21건밖에 신고가 안 됐어요. 연초에는 이런 좀 간보는 좀 기간이 있어요. 뒤늦게 신고되는 건수들도 있고. 근데 이것이 고착화되어 버리던 것이 작년 현상이었어요. 작년 752건이었거든요.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도, 그리고 2월 달에도 좀 뒤늦게 신고되겠지. 지금 신고가 좀 늦은 걸 거야. 새해가 되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고착화되어 버렸던 것이 작년 현상이었거든요. 올해 초 크게 다르지 않는 좀 적은 거래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거래는 오지게 많습니다. 아직까지 뭐 신고되는 현황 지켜보면 직거래 비율은 떨어질 거예요. 현재 거래량, 12월 거래량 굉장히 지금 유형을 뽐내고 있지만, LH발 아니고서는 설명되기 힘든 모습. 근데 이걸 가지고도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촌 3차 화성파크들이 8억 3천,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층수도 20층. 매매가 전세가 크게 차이 안 나죠. 요런 거 사면은, 사실 요런 거 살 수 있어요. 매매 가격 8억 3천이죠. 전세 가격 얼마죠, 요거? 6억 7천. 그러면 갭 차이가 1억 6천이에요. 1.6억만 들고 있으면은 만촌 3차 화성파크드림을 살 수 있어요. 전세를 끼고.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얼마 안 있으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 얼마 돌려줘야 되나요? 2.2억을 돌려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1.6억 갭 투자로 보였지만 한순간에 3.8억 갭 투자로 돌변합니다. 한순간에 3.8억 갭 투자로 돌변합니다.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확실한 상승이라는 보장, 혹은 양도세 비과세라는 달콤한 것이 있어야지 투자의 매력이 있는 것이지, 지금 쉽지 않다. 힐스테이트 황금동 10억 5천까지 갔습니다. 10억 5천까지 간 것이 6억 9,700. 고점 대비 한 35% 정도 하락했네요. 동대구 엘리네딜 급합 보면은 연식이 오래된 물건보다 이 새삥이들을 찾는 경향성이 조금 더 짙어집니다. 보면은 동대구 엘리네딜 4억 9천, 4억 7천, 요거 10몇 %밖에 안 떨어졌네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신축의 가격이 이 형편없더라는 거죠. 단순히 요거는 비율로만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신매동 신매 아이프라임 35평형 4억 천, 고점 대비 한 25% 정도. 매호 효성 100년 가약 34평형 10% 고점 대비. 오늘은 직거래권이 많으니까요. 월성 월드 메르디안 6억 9천까지 갔던 것이 3억 8,500, 3억 거의 40% 정도 떨어졌죠.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매력 있어 보인다. 연식을 보니까 약간 갸우뚱. 그 주변의 상권이나 이런 것들 가까운 뭐 학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뭐 저마다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 전세 5억 5천까지 갔었던 곳이에요. 최근 전세 2억 7천. 요런 곳이면 한 1억 정도, 1억 정도면 전세 끼 매물 들어갈 수도 있을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이 편한 세상 대신 25평형 가격 40% 정도 떨어져서 3억 5천. 하여튼 대신동, 남산동, 남산동 밑에 또 있죠. 하여튼 이 동네 이건 40%그 이상 떨어졌네요. 40%그 이상 떨어졌습니다. 5억 2천까지 갔던 것이 2억 8천. 평당 1,000만원? 평당 이 새삥이가 2018년식 아파트가 평당 1,000만원 시대를 여나요? 여기 좀 많이 떨어졌네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회자되었던 동네들 그리고 외곽 지역의 가격들도 보면 다섯 세찬 한라 비발디 고점 대비 30%, 협성 슈퍼레 죽곡 25평형 가격 30% 정도 하락. 나머지 동대구 반도유보라도 많이 떨어졌어요. 5억 2,700까지 갔던 것이 3억 1,900, 고점 대비 거의 40% 정도 떨어져.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주간 실거래 지수 살짝 반등, 그 숫자 그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지금 낙폭이 어느 정도다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떨어지는 물건이 많겠구나, 요 정도 살펴보시고 큰 흐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수동 이건 아니죠. 요 가격대가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이 사수동 금호서안이당 2016년식 이건 LH에 못 파는 물건이었죠. 2017년도식부터 팔 수 있었죠. 걔들은 팔았을 때 가격이 3억을 훌쩍 넘겼어요. LH 큰일 했죠. 그러면 지금 미분양 물량 많은 것 결국 정부에서 매수해서 또 임대를 놓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얼마에 샀는지 공시라도 좀 해주던지, 얼마에 샀는지, 아니면 최소한 미분양 물량 대구 시청에 보면은 공개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최소한 나 우리 미분양 몇 건 있다고 솔직하게 까발리는 그 물건들은 사주고 계속 비공개로 하고 이렇게 좀 어두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물건을 안 사줬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나머지 가격들도 2억 아래 가격들도 20-30%씩 떨어지는 현상들. 자, 마지막 요게 답니다. 25평형 도원동 25평형 가격 이제 한 30살 다 되어가는 요 아파트 별매마을 가격 1290.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500입니다. 평당 500. 외곽에 오래된 곳, 급하게 팔아야 되는 곳,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평당 가격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건축비도 안 나오는 것들 많습니다. 정말 우리도 일본식으로 가는 것인가? 이제 감가상각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 같아요. 인구 줄어드는 거 느껴지잖아요. 인구 줄어드는 거, 사람들의 씀씀이 줄어드는 거 느껴지죠. 감가상각 느껴집니다. 일본 쪽으로 가면 좀 무서운 게요. 이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는 지금 그거 뭐라 그러죠? 단기 수선 충당금? 일본은 그런 거 엄청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수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나중에 시간 되면 부순다는 이 재건축의 개념보다는 목돈을 들여갖고 수리해야 된다는 개념.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에 살면은 그만큼 돈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하더라고요. 건당 거래대금 2억 5천. 요건 아직까지 크게는 의미는 없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의 흐름이었고요. 거래량 2,000건을 돌파해야 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 하지만 지금은 900건을 넘기에도 벅차더라. 심하면 1월달에 거래량 작년 동월처럼 700건대의 거래량이 나올지도 모르겠더라. 요때 거래량 확 죽었었죠. 원래 1, 2월달에 거래량이 적은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과거에 또 1, 2월달에 거래량을 흔적을 찾아가 보면은 1, 2월달이 거래가 조금 없긴 없는 달이 맞긴 맞네요. 전세 거래량은 많은 시점, 매매 거래량은 많지 않은 시점. 1, 2월 달은 사실 크게 기대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작년 초를 기억해 본다면 3억 미만 거래비율, 참. 그리고 혹시 궁금하시면 그 1년 전에 저의 영상을 찾아가 보시면 같은 날짜와 비교해 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의미 없고요. 비율도 아직까지는 의미 없어 보이고 분양권 거래량 6건, 분양권 직거래 6건, 중개거래 6건. 매매가 여의치 않은 상황인가 봅니다. 청라 헬스자이 5억 7천. 그 다음 84제곱미터 위주로 볼게요. 빌리브 매트리뷰 5억 1천. 이 인근에 만약 분양을 한다면 지금 거의 한 7억 가까이 분양을 할 거예요. 이거 좀 어렵겠다. 분양 어렵겠다. 정부에서 아무리 이것도 저런 대책을 내놓지만 결국 모든 게 공급의 방점이 찍혀있는 이 상황에서 공급하는 물량도 늘어날 것이고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청약시장은 분양시장은 죽을 쓸 것이 뻔한 상황. 쉽지 않습니다.
다사 금호 어울림 센트럴 가격 84제곱미터만 보면 4억 3천. 다사업 매곡리 4억 3천. 나머지 전세 거래량 60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뭐 작년 좀 쎄하죠. 작년 말이 좀 쎄합니다. 거래량 그래도 지금 요 숫자상으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무난한 정도, 무난하게 모자라는 정도. 네, 이 정도로 보면 되고요. 힐스테이트 버머 전세 가격 7억. 전세 가격 굉장히 비싸네요. 버머 센트레빌 5.9억, 빌리브 버머 5억. 그러면 이거 보면 힐스테이트 버머는 요 전세 가격 7억이라면 곱하기 2 해보면 14억. 버머 센트레빌은 12억. 빌리브 버머는 10억. 만촌 삼정은 9.6억. 야, 근데 이거 보시면은 확실히 이쪽 지역이 이 학군 관련해서는 머시기가 좀 있나 봐요. 좀 거래가 좀 터져 나오는 느낌. 야, 이제 1월달, 2월달까지 학군에 대한 이동 수요는 좀 살아 있겠구나. 근데 물량을 소진시키기에는 거래량이 좀 적은 느낌이 들죠. 좀 적은 게 맞습니다. 이때보다 훨씬 더 거래량이 많아져야 됩니다. 다음에 또 범사 만사 특집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성 삼성 그린코 에듀파크 가격, 전세 가격 4억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상하다고 느껴지시죠? 나머지가 2억대로 좀 아랫부분을 봐야 돼요. 이쪽 부분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들이 살만한 전세 가격은 여기 많이 떨어졌구나 이런 느낌. 4억까지 가던 것이 2억대로 떨어지고 신천 청아람 3억짜리가 2억으로 떨어지고 이 전세 시장에 불 끌려고 해도 돈 쏟아 부어야 됩니다. 엄청난 소방수들이 모여와서 물을 쏟아 부어대야지 저 전세 시장 일단 위기가 지나갈 텐데 매매 시장은 차후의 문제로 여겨집니다. 평균 전세 가격 지금 아직까지 이제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거예요. 여기 머무르기에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느낌 들죠.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거래량 흐름 살펴보시고요. 3억 미만 비중 좀 이상한 숫자를 조금씩 보정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75%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4억 이상 거래량은 10% 아래가 잘 무너지지 않더라. 월세 거래량 54건. 월세 거래량은 확실히 예전보다 많아지는 모습 아실 거예요. 평균 월세 가격 아직까지 거래량 조금 더 터져봐야 흐름을 알 수 있겠고요. 평균 월세 보증금 이게 높고 이게 낮아지고 시간 지나면은 요거는 올라가고 보증금은 좀 낮아지고 그런 현상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임대 거래량 좀 보정되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해요. 하지만 올해 물량 36,000개 입주 물량 소화하려면은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